월요일 총선 열차 출발합니다. 한 명은 울고 한 명은 웃으시는 건가요?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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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이제 총선 열차라는 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총선이 또 새로운 우리 정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네. 국회 열차 아니면 특검 열차라고 해야 될까요? 특검을 이제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이제 모든 사람들께서? 네, 감사합니다. 총선 첫 이슈가 최상병 특허법,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승패의 여운을 떠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두 분의 근황부터 들어볼게요. 우리 의원님께서 어떻습니까? 요즘에 분위기 좋습니까? 예, 아무래도 네. 분위기는 신나긴 하는데. 신나요? 예. 예, 제1당으로서 앞으로의 22대 국회를 끌고 나가야 된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 책임감.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하고요. 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했지만 그래도 일부 지역에서는 저희가 뼈아픈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거기도 이겨야 되는데. 예, 그래서 좋은 공천, 좋은 네. 인물,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민심을 살피는 네. 그런 매서운 국민들의 요구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더 겸허하게 예. 국민들께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선거 끝나고 나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최상명 수사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당내 역할 뭐 변화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유세 본부장이랑 이제 선대위 대변인은 네. 끝났기 때문에 다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5월까지 저희 임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우선은 여전히 의료 대란이 워낙에 해결이 네. 안 되고 장기화될 것 같거든요. 네. 그것을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4월 5일에는 또 저희 의료 대란에 대한 네. 세미나와 토론회를 국회에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쁘시네요. 어떻습니까? 저기 울먹이세요. 계속 얼굴이. 김민수 대변인. 웃고 있습니다. 네. 웃고 있군요. 네, 일단 뭐 국민의 웃는 뜻을 게 웃는 겸허히 게 아니야. 겸허히 받아들여야겠고 그리고 보수 또 지지하시는 국민분들이나 그리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건데 위축되지 마시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지난 것은 지난 것인데 지난 것에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무엇보다 좀 잘 분석해서 다음에 또 같은 결과를 만들지 않으면 된다. 예. 지난 것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란 말과 함께 또 민주당이 아까 겸허한 자세로라고 했는데 진짜로 민주당은 겸허해라라는 말씀도 좀 같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 의석수는 차이가 많이 났지만은 실제로 전국 지지율을 보면 약 5% 차이거든요. 예. 그리고 45% 이상이 국민의힘을 또 지지했어요. 그래서 45% 이상 10명의 4.5명의 국민들은 국민들의 뜻도 민주당에서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네. 또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야 협치를 통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웃는데 웃는 게 아니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알겠습니다. 총선의 승패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병 특허법 지금 나왔어요. 오늘도 뭐 기자회견 하신다고 하셨죠? 예, 지금 예. 오늘 10시에 기자회견 할 건데 21대 국회의원들 그리고 22대 당선인들 다 같이 모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그래서 참석자 그리고 연명자가 100명이 넘었거든요. 100명이 넘었군요. 예, 그만큼 우리 총선 이후에 네. 민주당이 그러면 무엇부터 할 것이냐 했을 때 아직 해결해야 될 미안의 과제가 최상병 수사라는 것이죠. 예. 아직까지도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총선 이전에도 이종섭 대사의 호주 예. 도망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는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아직까지는 이 사건대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훈 대령이 물론 수사 재판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네. 그 윗선에서의 대통령실과 그 메시지가 아직까지는 의혹과 단독은 있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와 재판만으로는 드러날 수 없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목소리를 낼 거고요. 예. 놀라운 거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해병대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날 용산역 유세에서요. 예. 해병대에서 나오셔서 현장에서 그래요? 발언해 주시고 다 같이 격려하시고 예. 여러 가지 유세를 하면서 정말 이거는 우리가 꼭 된다. 풀고 가야 되는 사건이다. 우리 되돌아보면 21대 국회 무슨 국회였는지 아십니까? 시작할 때 무슨 국회죠? 일하는 국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을 안 근데 했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색 국면에서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을 네. 마무리 잘하고 유종의 미래를 거두자라는 생각을 갖고 예. 오늘 또 기자회견 잘 하겠습니다. 역시 좀 힘이 들어가 계세요. 좋습니다. 힘내서 얘기해 보세요. 네, 네. 김 대변인님. 일단 좀 가슴 아픈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치가. 그리고 민주당의 진짜 이렇게 가반 거의
이 과반 이상의 예. 네, 이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수준이 이러하면 되는가라는 좀 반문을 하고 싶어요. 수준. 이게 총선이 끝나자마자 특검 이야기부터 하면 되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국민들께서 야당에 어쨌든 간에 힘을 실어준 이유는 그래도 정부를 좀 견제해서 민생 위주로 좀 가자라는 뜻일 것인데 예. 이게 시작과 동시에 일성이 특검이어서 되는가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 특검 제도가 1990년에 시작됐나요? 온로비 사건 때문에 유명한 온로비 그렇죠. 사건 때문에 특검이 예. 시작됐는데 이 특검 이후에 이때까지 특검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기존 조사들을 거의 반복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쳐서 네. 항상 특검 무용론이 따르고 있었고 그리고 떡검이라는 말들도 나왔었고요. 네. 이 특검 한 번 진행되면 2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상 예. 결과들은 얻어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특검인 게 너무 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특검 무용론 검사 못 믿겠다 검찰 못 믿겠다면서 만든 게 공수처예요. 예. 근데 이제 공수처 못 믿겠으니까 특검하자라는 것도 얼마나 정치적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사건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었는데 네. 이 이야기도 반복해서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고채상병 이 연결식에 국민의힘 분들 정말로 가서 많이 슬퍼했습니다. 당시에 그 영상 보면요. 민주당 분들 거의 없어요. 손가락 5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특검만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어요. 예. 특검으로 뭘 밝히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수사들이 진행되면은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것들을 끌고 가서 정쟁화하겠다는 것뿐이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진짜로 왜 특검을 해야 되느냐. 그럼 이게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이 그렇게 자랑하는 공수처로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예.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또 민주당이 얼마나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진심이 아닌지는 저는 이거 류삼영 후보 같은 사람들이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유삼영 후보요? 네, 거기 고 최상병 사건 때문에 이런 건들 때문에 국회의원 나가려고 한다고 하면서 고상병 1병이라고 했다가 고상병 상병이라고 했다가 이름은 네, 최상병 상병이라고 했다가 예. 이름조차도 모르는 그 민주당들이 이게 어떻게 진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아픈 사건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춰서 정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도 지금 추진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2대 국회 연속해서 네. 그동안 못했던 것을 시리즈로 아마 진행할 수 있도록 특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던 것들이 네. 사실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지속하라는 명령을 하셨다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주당의 수준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상당히 폄하하는 좀 불쾌한 발언일 수 불쾌한 있는 발언이다. 거죠.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4년 동안 보여주는? 사사건건 특검을 반대하면서 뭐가 그렇게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지에 대해서 예. 그동안에 계속 은폐하고 막으려고 했던 결과가 이번에 총선에 완패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제는 대통령도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되고 국민의힘도 국정 기조를 그 여당으로서의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사사건건 반대한다? 그럼 우리 사회는 변화할 수가 없고 정치가 발전할 수가 없고 예. 특히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경색 국면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네. 이번에 꼭 민심의 그런 준엄한 심판을 받아들여서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특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런 올바른 목소리에 대해서 좀 여당 내에서도 오늘 중진 모임을 한다고 하니 네. 이제는 좀 겸허하게 그런 모습을 받아들여라. 보여드리자라는 것. 제대로 이번에 최상병 수사를 제대로 하고 예.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보낼 때는 예. 이분이 아킬레스건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국내에 있거나 이분이 한마디만 입을 열어도 왜 이게 수사 외압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국방부로서의 그런 수사 입첩이 왜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낼 부분들이 많다. 공수처에 대한 부족함 저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라도 밝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로서는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는 상황이 직면할 것이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수순으로 가야 되고 여당과 같이 설득해서 네.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득하는 겁니까? 예. 네. 저는 이게 당의 입장과 다를지 모르겠어요. 당의 입장이 안 나왔기 예, 때문에. 개인적인 근데 입장이고. 개인적인 입장들이죠. 예.
절대 특검에 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검에 응하지 마라. 특검은 답이 아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특검으로 인해서 밝혀진 사건들이 없다. 정치적으로 활용됐을 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왜 민주당은 김정숙 여사 타지 말 특검 요구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없죠. 민주당에서 지금 숱한 범죄 혐의자 그리고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특검을 민주당 내에서 요구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국민의힘은요 계속 네. 내부부터 깨트리려고 해요. 근데 내부부터. 이것도 지금 깨야 될 사건들 혐의가 명확한 사건들도 민주당에서 자기 내부에 대해서 특검하라는 말을 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혐의가 없는 건들 조사가 마무리된 건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계속 내부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 내부 총질. 네. 그리고 정확히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네. 국민들이 민주당을 택하지 않은 게 특검에 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원인 분석 제대로 해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것 여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네.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선거에서 졌었을 때마다 하는 게요. 누구 네. 특정인 한 명에게 책임을 물어요. 책임. 네, 지난번에 강서 보궐선거도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게 그분 한 명 사퇴시키고 나면 마치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기존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네.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게 다음에도 또 더 좋은 결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원인 분석부터 해라. 왜 졌는지. 네. 그럼 제가 봤었을 때 상당한 이유들은 경제적인 이유들일 겁니다. 경제적 그러니까 이유?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당으로서 정부로서 경제에 대한 것, 비전 제시하지 못한 것. 근데 이것을 지금 민주당에서 읊어주는 대로 받아들여서 아 맞다 우리가 특검 안에서 지금 우리가 졌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한다라고 하면 다음 선거 또 질 것이다. 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게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네. 이거 자중질환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는 당연히 제대로 이루어져야죠. 어떤 건이든 이건 그렇죠. 할 게 예. 없어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검이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인지도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 좀 드리고 저도 싶습니다. 두 마디만 드릴게요. 아, 네, 하십시오, 이제. 김민수 대변인이 네. 예, 방송만 나가면은 방송에서만 강성 중에 강성으로 돌변을 해요. 아니, 저, 예. 국민의힘에는 별로 건강하지 않은 메시지다. 왜냐하면 그 총선을 지고 나서는 뭐 여기도 여기 입장 예. 개인으로 얘기를 했어요. 존중을 하는 거고요. 예, 변화와 예. 혁신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강성의 목소리가 너무 강하게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비유하신 류삼영 뭐 총경이나 아니면 김정숙 여사의 얘기는 그런 비유는 최상병의 죽음과는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적절치 않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받아들일 수가 말씀드리면 없어요. 예. 자,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아, 목소리가 네. 모아지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중지가. 뭐하지? 예, 근데 예. 국민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특검한다고 변화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네. 예. 자 여당이나 정부로서 지금 힘든 경제 상황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지금 갈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해야지 변화를 하는 것이지 네. 지금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서 지금 특검을 하고 내부 총질을 국민의힘이? 하고 예. 네, 이게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비전도 제시하고 네. 특검도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이 김 대변인 입장은 국민의힘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네, 민주당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얘기한 게 국민의힘에. 아니라 원인을 잘 분석하자. 우리가 이쪽에서 또 이기려면은 분석을 잘하자. 국민의힘 입장을 얘기하신 거고 이제 신 대변인은 잘해라. 뭐 이런 예, 입장이시네요. 불편한 지시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네. 정부 여당이 잘 잘 협조해야 해봐라. 될 것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내일부터 지도부 회의가 공식 재개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길 것 같습니까? 오늘이 월요일이죠. 그래서 최고회의가 오늘입니까? 예, 월수금 있기 때문에 아, 오늘이군요. 예, 예. 어제 이게 대본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일요일 기준 대본이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예, 예. 오늘이군요. 예, 아무래도 이번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네. 책임감 무겁게 가지고 제대로 된 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얘기를 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선거 끝나고 나서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이냐. 결국에는 민생을 살리고 예.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아마 협치의 필요성 그리고 예, 소통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영수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지금 워낙에 국민들께서는 의료 대란 때문에 의료용이 불편하시고 특히 환자분들의 하루하루 너무 어려우시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안 예, 입장 그리고 정부 여당의 기조 네.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꼭 고집 부리지 말고 불통 정부의 모습 보이지 말라는 얘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실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예. 지금 뭐 내각 구성이 다시 해야 되는 쇄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마 국민의 주문한 뜻을 받들어서 통합과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선으로 기대를 하겠다라는 메시지 나올 것 하시지 같다.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나는 한수부터 나오시는군요. 힘을 내세요. 지나간 거 지나갔다면서요. 힘내고 있습니다. 힘 내고 있는데 응원 좀 해주세요. 상대 아니지만. 힘 엄청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 팍팍 받으시면서. 알겠습니다. 나는 행정부의 수장이지 예. 여당의 대표가 아니다. 영수회담을 하려고 하면 여야 대표가 만나서 해라. 예. 자, 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우 그래요. 네, 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이고, 예.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실질적인 분리 원칙에 따라서 네, 당정 분리에 나섰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예. 말씀이세요. 그리고 영수회담은 진짜로 대통령이 여당 총재의 역할까지 했던 진짜 옛날 그 안 좋은 산물이에요. 그건 네. 홍익표 원내대표도 과거에 네, KBS와 과거에 똑같은 말 했어요. 인터뷰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했어요. 똑같은 발언들을 했었는데 영수회담은 네. 제왕적 총재 때나 그럼요. 하던 일이다. 이거 워딩이 있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입장이 좀 바뀌었지만. 민주당에서 굉장히 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만나려고 할 때도 똑같은 발언들이었어요, 다. 예. 자,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날 수 있다라고 봐요. 만날 수 있다. 네, 만날 수 있다라고 예. 봐요. 못 만날 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절차와 원칙을 지켜라. 예를 들어서 야당이 있으면요, 여당이 있는 거예요. 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가 먼저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김기현 대표 때마다 김기현 대표 때부터 이재명 대표에게 만나자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제시를 했습니다. 여당에서. TV 토론도 제시했고 라디오 예. 토론도 제시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이거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야당이 우리가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 패싱하겠다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민의를 거스르고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당과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고 나서 어떠한 안건들이 중지가 모이고 이러고 나서 대통령과 만나서 뭔가 대화의 논의가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네. 난 여당은 무시할 거야. 대통령 바로 만나서 바로 대통령하고 난 직거래할 거야라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건 역시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이 끝나고 더 겸허하게라고 했는데 이건 머리를 바로 쳐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당 대표와 먼저 만나서 여당과 논의해라 예.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네. 조금만 말씀 네. 먼저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야당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면요. 네네. 이것도 당의 입장이 아직 모인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는 개인 입장이라고 하셨고. 제가 이거는 대통령실과 용산과 당에 저 이것 또한 건의합니다. 건의하시는군요. 예, 당과 먼저 만나라. 잠깐만요. 네. 그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이제 야당이 많아졌습니다. 조국 대표도 있고요. 이준석 대표도 있어요. 그러면 야당 대표가 의석이 많다고 먼저 이재명 대표만 만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다른 야당 협조를 해야 되니까 야당과 함께 만나야 되는 것인지 이런 입장도 좀 궁금해집니다. 예. 예. 어떤 형태가 되든 만나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예. 이번 선거에서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심판이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에 예. 대한 대통령실의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면서는 야당의 수장을 어디까지 만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예. 뭔가 다당으로서의 연합을 그런 체제를 보일 것인지 아니면 영수회담 형식으로 보일 것인지 예. 어떤 형태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조국 대표 그리고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4명의 모습도 저희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도 만날 수 예. 있다. 민주당에서 그런데 되게 과연- 나쁘지 않은 그림이네요. 근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쓴소리해왔던 많은 당들이 이번에 거대 당이 되면서 이렇게 예. 연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대해서 본인이 소신껏 예. 그 자리를 공개적으로 네. 그리고 대담을 하실 수 있을 것이냐는 한번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한번 숙제를 내보는 걸로 하시고요. 계속 욕을 하시니까. 예. 실제로 이번에 선거 기조도 정부 여당은 2조 심판을 얘기했고 우리 당은 정권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정권 심판에 손을 들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뭐 조국 대표 결국에는 사법 리스크 있는 범죄자 취급을 하던 여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은 누구를 만나야 되나요? 누구 만나야 지금 됩니까? 오합지졸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리더십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여당인데 때문에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이에요. 예. 왜냐면 상대당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면 평가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 지금으로서는 뭐 지금 그래요? 너무 산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산만한 누가 정도 어떤 상황이다. 리더십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그런 비대위를 또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전당대회를 빨리 할 것인지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뭐 친윤 리더십이냐 아니면 또 비윤 리더십이냐 이런 것들에 또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 카운터파트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치 대통령과 이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것이
여당을 패싱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상당히 그 미팅을 그 만남을 폄훼하려고 하는 발언이지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국정과 민생을 생각하는 모습으로서의 정치인들의 행보를 가지고 오히려 더 될 수 있는 그림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여당의 입장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논리가 많네요. 또 여당 지금 아직 대표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 여야 대표가 어떻게 만나느냐? 이런 입장이시네요. 빨리 리더십을 정리하고 예. 세우시는 것들을 해야 빠르게 된다. 하셔야 될 것이다. 네. 원내대표 대행 체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그 당선인들 총회도 거치지 않았고 그리고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도 시작되지 않았어요. 예. 그 전까지 대표 구해집 대표 만들어집니다. 대표 만들어진다. 걱정 마라. 걱정하지 말고 그러고 알겠습니다. 나면은 예. 여기에 당연히 여야 대표들이 먼저 만나야지 맞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정치권에 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전 이렇게까지 비과학적인 집단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또 6년인데. 비과학적이요. 네.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적 현상을 연구할 때도요. 네. 독립병사, 정석병수 놓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정치 선거가 끝났어요. 근데 예. 다들 개인 주관을 얘기해요. 불통 때문에 졌을 것이야. 이게 그리고 증거가 뭐 때문에 없는데. 졌을 것이야. 예. 예. 그럼 이거 독립변수를 나열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정석병수라는 왜 선거의 패배 요인이 있는지. 예. 그럼 이거요.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그럼 결과로 원인을 평가하느냐 네, 제발 이거죠? 좀 예. 원인 분석부터 좀 명확하게 해라. 이게 어떤 것이 원인일지 모른다. 근데 네.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인풋이 정확하지 않은데 아웃풋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우리 멋대로 내 개인적인 견해로 이래서 졌을 것이야라고 하면 답이 잘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불통이 답일 수도 있어요. 답일 수도 있는데. 네, 답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분석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예. 빅데이터 사회에서 이런 세상에서 과학이 이렇게까지 발달했어요. 이거 확인하는데 예. 제가 봤었을 때 독립변수 몇 개만 넣으면요. 이거 일주일 안에 명확하게 답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 원인 분석 제대로 해라. 원인 분석 좀 제발 제대로 해라.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명확한 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민주당도 이미 오만하게 5%를 더 받았다라고 해서 오만하게 하지 마라. 그냥 폄훼하지 마라. 그리고 개인적인 국민의 의견으로. 뜻들을 왜곡하지 마라. 네. 국민의 뜻이 왜 민주당을 선택한지 그것 역시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네.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총선 싶어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윤 대통령 소식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네, 다음 주에 꼭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신임 의원님이 저를 또 때려보고 계세요. 내가 해야 되는데. 이번에 말씀드릴게요. 국정 쇄신 방향에 대해서 이것도 하실 말씀 많으실 거예요. 지금 국정 기조를 바꿀지. 근데 국정 기조라는 거는 이 대통령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인사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후임 비서실장과 총리 인사들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하마평에 뭐 원희룡 전 장관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요. 권영세 국무총리도 나오고 있고. 뭐 아직은 뚜렷한 그런 네.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니까 한 명씩 던지고 말씀드리면. 간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간 보는 거야. 명확한 캔디데이트가 지금 명확하지 않으니까 네. 사실 뭐 여러 사람들이 하마평에 올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지금 하마평 나오는 걸 갖고서는 평가를 하기는 없지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국민의 한 네. 사람으로서 바라는 것은 네. 감동 있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 감독 있는 인사 좀 해라. 네, 비서실장, 총리 네. 그리고 뭐 여러 내각들에 대해서 감동 있는 인사.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는 야당과 협치를 하고 소통을 해야지 앞으로의 3년 레임덕 예. 이 벌써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 3년을 식물 정부가 아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되어서 좀 성공적으로 아우.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성공, 가지고 정말 성공을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네. 예. 정말 대한민국의 성공을 바라고 예. 앞으로는 후퇴하지 않고 진일보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저는 지금 대통령의 태도가 확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의 그 여러 가지 정책적인 기조들을 보면은 대통령께서 호통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발언을 하시거나 뭐 일장 연설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인사에 그렇기 대해서. 때문에 예. 어떤 인사가 되든 간에 감동이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네. 쓴소리를 하면서도 그분의 주장을 극복할 수 있는 쓴소리 네. 좋은 자들이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다. 미스터 쓴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예. 말씀이시고요. 저는 인사. 좀 두 예. 가지로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던 감동적인 인사도 좋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인사가 만사잖아요. 인사가 근데 첫 만사죠. 번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도 좋다. 그리고 뭐 민주당이 추천을 하든 국민의힘이 추천을 하든 전라도 출신이든 경상도 출신이든 남자든 여자든 이런 것들로 프레임을 많이 씌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사 제일 1원칙은 그 자리에 맞는 역량을 갖췄느냐. 역량을 좀 갖췄느냐. 그러니까 예. 이게 친윤이나 비윤이다 뭔가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진짜 역량 위주로 선발을 좀 해라라는 예. 말씀과 함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또 야당의
또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먼저겠지만은 좀 사례들을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네. 이거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태우 정권의 정무수석 지냈던 김준건 비서실장을 네. 채용을 한 바도 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또 김영삼 정부의 총리를 지냈던 고건 총리.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것도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예,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당 입장은 생각. 없습니다. 지금 당이 패배를 해가지고요.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이렇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이런 여와야의 협치들이 가능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야권 인사를 쓰라는 말이 아니라 민주당도 허를 찔릴 만한 인재. 그러니까 이게 폭넓게 좀 생각을 폭넓게? 하면 네. 그중에서 인재들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발목 잡기를 할 테지만 네. 발목 잡기 하기도 애매한 수준의 폭넓은 인재들을 좀 놓고 보시면은 좋겠다라는 말씀. 인사 부분은 거의 뭐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 이번에는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 한동훈 위원장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13일에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더 받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또 메시지를 내놨어요. 메시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뭐 정치를 한다는 겁니까? 여운을 남겼다고 보는 거죠. 근데 확실하게 책임질 때는 책임을 져야 또 그 다음에 또 부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부름을 그런 면에서 이번에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당이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본인이 뒤로 빠지면서 상황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대가 다시 설립될지 아니면은 뭐 당 대표가 빠르게 선출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또 리더십은 항상 챌린지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막연하게 이제 부름을 받을 그때까지 또 뭐 일신양명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먼저 여기 선거 결과를 떠나서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좋은 의도로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아무도 막기 힘든 시기에 맡아서 그래도 분위기 반전도 꽤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인의 책임으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유능한 분이니까 또 기회가 있다면은 또 다시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뭐 이 축제 분위기긴 하지만은 지금 총선 직전까지 논란이 됐던 김준혁 당선인 성균관을 찾아가서 좀 사과를 했습니다. 뭐 가상화폐가 가장 많다 뭐 이렇게 구설수에 자꾸 오르고 있는데 이 당선인과 관련해서 정치적 논란 없을까요? 좀 짧게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더 겸허하게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의 그런 다짐을 이야기한 거는 그래도 태도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아무래도 이런 후보에 대한 당선인에 대한 또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짧게. 총선에서 진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게 이런 후보들이 국회에 입성을 많이 한다는 것 같아요. 비단 김준혁 후보뿐만이 아니라 사기 대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짐으로 인해서 진짜로 사기 대출자 그리고 막말러 그리고 여기 종북 세력 반미 세력 정말로 국회 입성을 발도 디뎌서 안 될 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갔다. 국민 대표 자격이 없는. 네. 그래서 이 부분 참 가슴 아픈 것 같고 이건 민주당이 뼈저리게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후보들을 내세운 거에 대해서. 그렇군요.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오셔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오늘 우리 진행자께서 김민수 대변인 컴다운 시키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큰 마음으로 다 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앞으로도 정치에서도 많이 품어주시고 협치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앞으로도 통합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총선 열차는 마무리가 되고 국회 열차로 저희가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대변인, 신현영 대변인이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이시죠? 감사합니다.